네, 오늘은 뇌졸중 환자분들이 뇌졸중이 발병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병원은 어떻게 가야 되고, 재활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뇌졸중이 뭐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하는 게 뇌졸중이잖아요. 이 뇌졸중이 발병을 하면 병원에 가겠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는 분도 있고 수술을 받는 분도 있고 혹은 약으로 그냥 말리는 분도 있고 한데 이렇게 금방 이런 상황에서도 금방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가정으로 가겠죠. 그렇지만 후유 장애가 남아서 재활이 필요해서 재활병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학병원은 보통 4주 정도까지 입원을 하게끔 하고 신경학적으로 내과적으로 안정이 되면 다 재활병원으로 전원을 시킵니다. 이 재활병원에 가서 재활을 하다가 좋아지시는 분들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겠죠? 그렇지만 아직 재활이 필요한 분들은 계속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재활을 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면 저희한테 뭐 방문 제활을 받든 아니면 그 재활병원에 외래로 다니든 대학병원에 외래로 다니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뇌졸중 재활 치료를 위한 한국형 표준 진료 지침 해가지고 2016년도에 써져서 지금 2023년도까지 개정판이 계속 나온 게 있는데 19개의 병원과 4개의 대학에서 많은 의사들과 함께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옷을 입으면 동양인의 어떤 체형에 맞게 잘 맞는 것처럼 미국에도 뇌졸중 환자를 위한 표준 지침이 있고 유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한국형 표준 진료 지침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내용은요, 이렇게 뇌졸중 재활 치료의 총론부터 뇌졸중 각 증상에 대한 재활, 운동 재활, 또 이제 하지 기능을 위한 운동 재활, 그리고 상지 기능을 위한 운동 재활, 또한 감각장애를 위한 재활, 삼킴장애, 배뇨, 배변 평가 훈련, 이런 모든 것들까지 총망라해서 나온 것들인데요. 저는 오늘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만한 것들만 압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뇌가소성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뇌졸중 재활의 핵심 원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의 논문을 제가 소개를 할 텐데, 하나의 논문은 유명하죠. 영국의 택시 기사들의 뇌에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 해마의 크기가 일반 사람들에 비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 택시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런던의 지형 지물 모든 것들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외워야 되고,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에 어떻게 하면 A라는 구간에서 B라는 구간으로 가장 빠른 트랙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내야 될 만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해서 웬만한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좋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머리를 많이 쓰니까, 많이 암기를 하니까 뇌의 해마라는 부위가 커지더라. 그러니까, 이 뇌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좋아지는 거구나를 MRI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버드 대학교에서 쓴 논문인데요. 미국의 443개의 직업 중에 어떤 직업군이 가장 치매 사망 비율이 낮을까라고 했을 때, 결과가 택시기사와 구급차 운전자의 치매 사망 비율이 가장 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운전사도 굉장히 사망률이 낮은 편에 속하지만 이런 직군에 비해 택시기사와 구급차 운전사가 더 사망률이 낮은 이유는 매번 다른 경로로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이 뇌에 루틴하게 주어지는 것보다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뇌가소성의 원리는 어떤 자극이나 경험, 학습에 따라 유동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뇌졸중 재활에서 적용을 해보면 뇌졸중 재활은 가만 보면 팔다리를 재활하는 것 같지만 결국 뇌를 치료하는 과정이다라는 거. 왜냐하면 뇌는 한 번 손상되면 회복되지가 않죠.
그렇지만 반복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 주위에 있는 영역에서 내가 정말 이 동작이 필요하구나를 인식하게 돼서 신경 가지 다발들을 뻗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가소성의 원리로. 그렇게 하면서 뇌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결론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반복해서 학습이 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 뇌를 회복하게 하는 거구나, 재활은. 그걸 보시면서 항상 재활할 때는 이 부분을 잊지 말고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은 언제부터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앞에 뇌졸중 환자를 위한 표준 진료 지침이 있었죠.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 환자는 금기 사항이 없는 한 조기에 침상에서부터 움직여야 된다. 휠체어 이동 및 기립보행 등의 시행을 강력히 권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과적으로, 신경학적으로 문제 없으면 그냥 움직여라. 72시간 내에 재활을 시작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활병원, 너무 재활 중요한데 어떤 병원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권고사항에 딱 그 표준 진료 지침에 나와 있어요.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재활치료는 다학제간,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 파트, 뭐 사회복지 파트, 여러 파트가 재활치료팀이 포함된 포괄적인 뇌졸중 집중치료실과 뇌졸중 재활 유니트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전문화된 뇌졸중 재활치료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원 재활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병원 보면은 회복기 병원과 요양병원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회복기 병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뇌졸중 환자에서 치료 효과 증가를 위해서는 치료의 강도,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강력히 권장된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재활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특히 뇌졸중 발병했을 때 그 재활의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이내는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회복기 병원에서는 그 양을 충분히 채워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회복기 병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나라에서 회복기 병원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현재 전국에 53개의 병원이 회복기 병원이 있는데요. 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의료진, 장비, 시설, 일정 기준을 부합한 그런 병원으로 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발병한 지 90일 이내, 3개월 이내 된 환자군이 전체 환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 한마디로 좀 따끈따끈한 환자가 40% 이상 되느냐, 이걸 되게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재활하는 분위기냐, 그리고 실제로 뇌졸중 발병하거나 수술 이후에 90일이 넘어가면 그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어요. 입원할 수는 있겠지만 회복기 환자로 분류가 안 되겠죠. 그래서 회복기 환자로 분류가 되려면 90일 이내에 입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입원 가능 기간은 이제 6개월 정도 하고 플러스 알파까지 할 수 있는데 이 회복기 병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제 채널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점은 퇴원 압박 없이 재활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비급여 재활을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병원 중에 인근에 가까운 병원에 가면 되는데 이런 거는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서 병원들 후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뇌졸중 환자분들을 위한 카페들이 있거든요. 뇌질환 카페 그런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실제 후기를 들어보시고 어느 병원을 갈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활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재활은 그 표준 진료 지침에 뭐라고 권고되어 있냐면 운동 기능 향상을 위해서 운동 재학습, 신경 생리적 접근, 생역학적 접근 등 여러 치료 방법들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합해서 개별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 기능 향상을 위해 여러 운동 치료 방법 중 어떤 치료 방법이 이게 훨씬 우월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다양하게 많이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회복 수준에 맞는
능동적인 재활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주물러 주는 대로 굽혔다, 폈다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내 근육이 어느 정도 활성화돼야 되니까.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능동적인 재활 운동을 해야 근력도 좋아지고 뭔가를 학습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충분하게, 충분한 시간의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첫 6개월 이내에 가능한 한 많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강력히 권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그리고 개별하던 재활 치료에 따라 일주일에 최소 5일간 하루에 3시간 이상 과제 지향 치료를 받도록 고려한다. 네, 많이 받으란 얘기죠. 그리고 재활 치료로 얻어진 기술은 환자의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반복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행재활 운동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보행재활, 네, 그리고 재활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상지 근력 약화가 있는 환자는 이 근력 강화 운동이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강력히 권고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하지 기능 장애가 있는 뇌졸중 환자에서도 하지의 근력과 보행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력 강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는 거를 꼭꼭 권해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일본 치료사가 쓴 뇌졸중 재활 이렇게 일어나 걸어보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앉았다 일어났다. 여기선 기립 착석 훈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많이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실제로 좋아진 케이스를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93세의 우측 편마비 여성은 발병 후 9일째부터 첫날 250회, 다음 날부터 5, 600개를 했대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결국에는 1개월 후 지팡이 한 개에 의지해 보행했고 54일째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뇌출혈로 한 달간 의식 저하 환자인데요. 발병 18개월 때 그때서야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을 했는데 그때는 도움을 받아 걸을 수 있었지만 1개월 후 독립적 보행, 1년 후 혼자 쇼핑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또 뇌출혈로 열흘간 의식 저하가 있었던 분인데요. 18일째부터 운동을 시작했대요. 발병하고. 처음에는 양쪽 부축해서 겨우 10개 가능하고 1개월 후 하루에 50개씩 가능했는데 6개월 후에는 지팡이 보행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많이 많이 하시는 걸 꼭 권해드립니다. 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시범 한번 보여드리면요. 앞에 이런 테이블이 있으면, 의자가 있으면 의자나 테이블 같은 거 두시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일어났다가 앉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고, 요거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몇 개요? 아까 환자분들 케이스에 들어보면은 막 100개, 200개씩 하잖아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하시면 돼요. 나눠서.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횟수를 정하셔가지고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방법은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이렇게 벽에 기대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벽에 기대서 먼저는 이렇게 딱 발을 앞으로 빼요. 그래서 등과 뒤통수를 딱 댑니다. 그 상태에서 내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버티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갔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네. 이렇게 근력 운동하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거는 환자분인데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이 오른쪽 편마비 환자인데 오른쪽 무릎이 자꾸 안으로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밴드를 밴드를 묶어서 발을 벌리려고 하는 힘을 계속 유지하면서 안고 유지하면서 일어나게 하시면 발이 무릎이 안으로 돌아가는 걸 좀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이분은 이걸 했는데도 여전히 안으로 좀 말려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 안 되시는 분들은 보호자가 무릎을 잡아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할 때 이 트레드밀 정말 중요한데요. 독립적 보행이 가능한 뇌졸중 환자에게 이 트레드밀은 보행 속도, 지구력, 거리 개선에 강력히 권고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행이 불가능한 환자에게도 부분 체중 부하 답차 훈련, 그러니까 살짝 뭐 이렇게 여기 팔로 잡고 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 트레드밀을 이용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FES 있죠. 여러분들 전기자극 뒤로 붙이는 것도 이 엉덩이 및 발목 부위의 근력 개선에 효과가 있고 보행 기능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데 그냥 붙이고 조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졸지 마시고 함께 움직이셔야 효과가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근수축을 해서 발목이 쭉 올라올 때 함께 올려주려고 노력하시면은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유산소 운동을 꼭 하세요. 보면요. 뇌졸중 환자는 적절한 의학적 평가 및 동반 질환과 기능적 제한을 고려해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시행을 강력히 권고한다 했더니 보행 속도, 보행도 좋아지고요. 균형 개선 능력도 좋아지고요. 학습 영역과 인지 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유산소 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 타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코끼리 있죠. 병원에 있으면 코끼리를 하든 일반 실내 자전거를 타든 하시는데 그 강도를 존 투 트레이닝을 하시길 권해요. 뭐냐면 최대 심박수에서 심박수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뺍니다. 거기에서 최대 심박수, 그게 최대 심박수거든요. 거기에서 60에서 70% 정도의 운동 강도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숨이 막 차기 직전의 강도로 운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전거를 탈 때 약간 숨 찰랑말랑 할 정도로 계속 타시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20분에서 30분 정도를 매일매일 타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이런 게 코끼리죠. 코끼리 하는 모습. 이렇게 손을 잡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유산소 운동을 목적으로 할 때는 손을 잡지 마세요. 잡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잡으면 이렇게 좀 불편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네. 그래, 속도도 꽤나 빠르죠? 자,
이거는 일반적인 실내 자전거, 네, 이런 식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지 재활 운동 방법도 보시면요, 어, 뭐가 또 강력히 권고되냐면 건축의 상지 운동을 제한하는 치료법이라고 해서 CIMT라고 있는데 이거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운동 기능이 되신 분들은 어, 손을 뭔가 쥐었다 폈다 좀 가능하신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마비 측을 쓰게 억지로 쓰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측을 아예 쓰지 못하게 뭐 장갑을 끼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실제로 많이 도움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뭐냐면 가능한 마비된 쪽 팔을 많이 사용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기능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팁만 얻어 가시면 돼요. 아, 마비된 쪽 팔을 많이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상지의 근력 강화 운동 여전히 중요하구나. 그 제가 상지에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손에 관련된 거 영상 올린 게 있거든요. 요거 보시면서 어, 좀 팁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이거 간단한 건데 요거는 그냥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아령을 쥐었다가 살짝 폈다가 쥐었다가 살짝 폈다가 요거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요런 것도 하시면 좋으니까 어, 되시는 분들은 요것도 틈틈이 하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 영상에 다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울 치료 강력히 권고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워진 거울 있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마비된 팔을 두고 건강한 팔을 보면서 마치 마비된 팔이 건강한 팔처럼 움직이는 것을 내 뇌가 착각하도록 만드는 기법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것도 옆에 보면은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어, 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 상지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전기 치료할 때 졸지 마시고 함께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사항은 좋은 통증과 나쁜 통증이 있는데요. 특히 운동할 때, 운동한 후, 운동한 다음 날 통증 유무를 잘 살펴주시고 셀프로 운동하시거나 아니면 선생님하고 운동하고 나서 이렇게 통증이 있는지 이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통증이 점점 감소하는지 심해지는지 이런 추이를 잘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알려드린 운동들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떤 원리로 재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운동이 좋은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꼭 그대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재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재활을 하셔야 되니까 저는 모든 재활 일기를 좀 쓰기를 원하는데 네, 그리고 저희가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나도 운동을 저렇게 하란 대로 했는데 네. 그리고 마지막 재활 솔루션 프로젝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뭐냐면, 뇌졸중 환자분들이 지금 내 상태가 이런데, 우리 가족의 상태가 이런데, 지금 어떤 재활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다 사람마다 기능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저희한테 영상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솔루션을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채택 주셨다. 그러면은 그 채택된 영상은 저희 센터 유튜브에 소개가 될 수 있지만 얼굴은 다 모자이크 처리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솔루션을 드리는 프로젝트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이나 이메일
등등 통해서 주시면 되고 혹시 문의하실 게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